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연골 중에서도 위치와 그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보시면은 이 경골이죠. 경골이고 밑에 있는 뼈를 고골이라고 하고 또 바깥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되면 보통 거골에 생기는 연골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발목 연골은 우리가 보통 여기가 외측이죠. 외측이고 내측에 생긴다 그러는데 외측에 생기는 병변은 여기 생기는 병변들은 대부분 다 닫혀서 생기는 외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내측에 생기는 병변은 이제 기존에 있는 병변에다가 외상이 같이 겹쳐져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측에 생기는 병변은 외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측에 생기는 병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바우어와 오셔너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까 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내측에 생기는 심부병변의 33명 외상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하죠? 보통 발목을 삐게 되면 외상과 관련이 있는데 60%에서는 외상이 관련이 없다. 내측에서. 특히나 이제 오래되니까 한쪽으로 심부 골용해까지 생겼다. 딥 오스테오라이시스라는데 골용해까지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역시 외상과 관련이 없는 비외상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외상성도 있다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피가 부족한 허혈이라 그러죠. 허혈.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혈류가 장애가 생겼다 그러죠. 선천적으로 혈류가 부족한 거죠. 또 뭔가 이 혈관이 막혀있는 것을 색전이라 그러는데 색전 때문에도 우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죠. 또 여러가지로 내분비, 호르몬적인 질환, 그리고 유전학적 이유 등등 때문에 비외상성으로도 연골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역학을 알아봐야지. 역학, 발병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알아보면 연령은 20세에서 30세가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0대 때 오기도 하죠. 하지만 보통은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제일 많다. 당연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겠죠. 남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동반된 원인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그러죠. 인대가 안 좋은지 골절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뭔가 안 좋다는 게 달라지게 되고 외상력이 있을 때 특히나 골절, 인대 파열 등등이 있을 때 이완율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목 염자의 가능성은 70%, 발목 염자가 생겼을 때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것을 70%라고 이야기하고 골절이 생겼을 때는 거의 70%예요. 작게는 69%, 많게는 74%. 그러니까 염자나 골절이 생겼을 때 결국 70% 정도에서는 우리가 연골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번트와 하티라는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기로는 사체 실험을 했거든요. 사체 실험, 생리학적 그런 바이오메카니칼 그런 검사를 해보니까 자, 테디가 나왔습니다. 테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테디가 또 나오게 되면 발목 연골이 뭐가 안 좋다는 거죠. 발목을 삐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4번이라 그러죠. 4번, 이거 4번이라 그러죠. 이렇게 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삐느냐? 이렇게 삐기도 하겠죠. 족저 불고 이렇게 삐기도 하고 이렇게 삐기도 합니다. 뭔가 돌멩이를 밟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4번과 족저 굴곡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4번과 족배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테디야 앞으로 좀 참아. 이렇게 되면 바깥쪽이 좀 안 좋아져요. 경골이 거골에 대해서 내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전이 되고 여기가 쿵 찢게 되니까 바깥쪽이 여기죠. 여기 비골 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거골이 비골과 부딪히게 돼요. 서로. 외측에 연골에 병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전단력, 셰어포스라고 그러죠. 어떤 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서로 힘이 면을 따라 편하게 작용하는 면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그래요. 또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맞물린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병변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부딪혀서 생기기도 하고 서로 마찰되면서 이끌어지는 그런 셰어포스. 서로 면이 같은 두 개의 면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겠죠. 여기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셰어포스 때문에 연골의 손상이 생긴다. 그래서 외측의 연골 손상은 대부분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고 좀 얇다 그러죠. 그래서 웨이퍼 모양이라고 해요. 웨이퍼.
웨이퍼 들어보셨습니까? 반도체에 보면은 커다란 판이 있잖아요. 커다란 판. 요렇게 생긴 커다란 판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생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얇다는 거죠. 웨하스 아시죠? 웨하스. 웨하스 얇은 것처럼 얇더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바깥쪽은 얇게 손상이 된다는 거죠. 깊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생기게 돼요. 얇게 생긴다고 그러죠. 깊지 않습니다. 바깥쪽은. 근데 반면에 내측에 생기는 손상은 좀 달라요. 역시 4번이지만 4번이고 이건 족저굴이고 밑으로 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다 그러죠. 이렇게 수직 압박력에 의해서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쿵쿵쿵 찍게 되니까 수직 압박력이 그대로 여기 가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모양은 깊어요. 얇은 모양이 아니라 큰 모양. 또 깊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있다. 전이 되는 경향은 적다 그래요. 수직 압박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여기가 큰 모양으로 좀 깊어요. 그래서 여기는 얇으니까 바깥쪽은 많이 움직여요. 얇으니까 잘 움직이는 전이 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는 깊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뱅벤의 위치는 바깥쪽은 우리가 전외측이라 그래요. 전외측. 바깥쪽은. 그리고 내측은 한쪽이죠. 한쪽 같은 경우에는 후내측이라 그래요. 여기는 좀 앞쪽이에요. 앞쪽이고 여기는 뒤쪽에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전외측과 후내측에 주로 생긴다. 드물게는 중앙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뱅벤을 보게 되면은 내측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서 있을 때 중심 체중이 안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안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측보다는 안쪽에 생기는 내측 뱅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환자도 그게 많아요. 내측이. 그래서 외측인대가 정상인데도 거울 내측의 가장자리에 가장 많이 압력이 가해진 경우가 있어요. 발목을 삔 적도 많이 없고 인대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여기에 많은 압력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 연골 중에서도 또 내측 및 외측의 가장자리가 가장 부드러워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래요. 안쪽은 좀 단단하고 여기는 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얇게 생기고 여기 굵게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를 보면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하골, 해면골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죠. 특히 내측이 그런데요. 깊게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깊게 생기게 되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면골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깊은 골을 해면골, 해면. 그리고 여기 또 낭종이 생기게 돼요. 낭종이 생긴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할 때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연골 수술할 때 낭종이 있다 그러면 낭종까지도 제거를 잘 해주는 그런 수술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건 미리 MRI를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CT를 보고 미리 수술장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관절경상에서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위치 그리고 기전이죠. 발목을 어떻게 빈다 그랬죠, 테디? 이렇게 해요. 한쪽으로 꺾이고 발목을 위로냐 밑으로냐 꺾이냐에 따라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좀 더 보고 영상을 보고 자세히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연골 손상을 외측과 내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게 바깥쪽인데요. 바깥쪽은 보니까 여기에 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바깥쪽은 얇아요. 퍼뜨듯이 얇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컵 모양이죠. 컵 모양으로 조금 깊고 굵게 파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이 많이 생기는데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압박력이 안쪽으로 많이 가해지고 사람의 다리 모양도 X자 다리보다는 O자 다리가 더 많거든요. 한쪽에 발목 관절에 이런 연골 손상, 방위성 골연골염이 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내측에 외측에 동시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내측에 보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죠. 바깥쪽은 좀 얇죠.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하죠.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연골 손상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시그널의 MRI 보니까 안쪽 같은 경우에는 좀 깊어요. 있고 여기서 보면은 깊게 이렇게 하얀색 선들이 들어가 있죠. 깊게 해면골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심하게 되면 여기 낭종도 생긴다 그러죠. 깊은 부위까지. 이 같은 경우 바깥쪽에는 보니까 여기 얇아요. 그래서 이미 조그만 낭종이 생겨져 있죠. 바깥쪽은 잘 떨어지죠. 여기 보니까 뭔가 떨어져 보이죠. 여기 그래서 드렁드렁거리는 불안정성이 생겨져 있는 거죠. 낭종도 생겨져 있고 내측에 보면 또 이런 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측에 이렇게 굵게 파여져 있고 내측은 깊게 있고
내측이 더 많아요. 바깥쪽은 살짝 있네요. 여기 보면 살짝 심하지 않게. 그래서 내측이 더 병변이 좀 더 깊어요. 하지만 좀 안정성은 높다 라는 것이 내측 병변이 되겠죠. MRI 보니까 이렇게 내측 병변이 깊게 들어가 있죠. 큰 모양이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는 않았죠. 안정적이다. 아직까지 불안정성은 심하지 않다.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되죠. 엑스레이 보시면 뭔가 여기 안쪽에 보니까 여기 뭔가 안 좋아요. 엑스레이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내측에 병변이 있지만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왜 이렇게 생기느냐? 내측은 후 내측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바깥쪽은 전 외측이 가장 약한 경우거든요. 연골이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 많이 생긴다 그러죠. 당연하겠죠. 얇은 것을 떠나가지고 각진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죠. 각진 부위는 자꾸 부딪히니까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쪽 부위에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환자경 사진을 보니까 이게 들려있죠. 수술이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가지고 불안정하게 덜렁덜렁거리는 경우는 수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나니까 뭔가 뼈가 드러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전공술을 하기도 하죠. 많이 떨어져 있죠. 조금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덮어줘야 되는데 많이 없다 그러죠. 끄트머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비맥.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골수세포에서 피를 뽑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엉덩이 쪽에 엉덩이 뼈가 크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주사기를 찔러 가지고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나오죠. 피가. 근데 이 피들을 원심분리기를 돌려요. 좋은 세포만 뽑아내요. 이 혈소판에 있는 성장세포만 뽑아내게 되죠. 응집을 시키는 거예요. 응집하는 기구가 있어요. 폭신폭신한 그 기구에다가 올려가지고 골수세포 부은 피를 묻혀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가 자가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에서 쓰는 그런 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이랑은 다르죠. 무릎에서 쓰는 카티스템은 태아 탯줄이죠. 다른 사람의 태아에 중간년 세포를 탯줄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것을 카티스템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죠. 이 비맥은 본인의 골수세포에서 피를 뽑아서 혈소판 흔장인자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폭신폭신한 폼이죠. 폼 젤리인데 여기다가 얹혀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도 발목에는 줄기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하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덮였죠. 뭔가 덮인 게 보이나요? 여기? 도톰하게 덮인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니까 뭔가 덮인 것이 약간 살짝 보여요. 수술 전에 보면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떨어져 있고 관절근으로 떨어져 있는 부위가 수술하고 보니까 이렇게 살짝 덮여 있죠. 여기도 덮여 있는 그런 것들이 수술 후 MRI랑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할 것은 안쪽이 더 많이 생기고 연골병변은 깊고 큰 모양이고 바깥쪽은 좀 덜 생기고 외상력이 많고 여기는 얇게 포처럼 얇게 떠진다 라는 것을 오늘 핵심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테디, 많이 이해가 됐나요? 네,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발목 연골 손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